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올림픽 공원의 북쪽변에 접해 있는 서울 올림픽 파크텔인데요. 그 입구에 4개 국가의 국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 그 왼쪽으로 미국의 성조기, 그 왼쪽으로 중국의 오성홍기, 그 왼쪽으로 일본의 일장기,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의 국기가 개양되어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텔 입구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아침 6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제가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서울 송파구에는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원, 올림픽공원 북쪽변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기온은 24도 정도 되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지역이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또 장맛비가 세차게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 성내천 교를 건널 예정인데요. 이 다리가 서울시 송파구와 강동구를 구분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성내천 위를 건너는 다리 성내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북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기 북쪽 방향 전방 약 500m 지점에 우리나라 5대 대형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 잠실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된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자, 계속 북동쪽 방향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 올림픽 공원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 개천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온 약 24도 정도, 무덥게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요. 걸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서울시 송파구의 여성 축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축구장. 자, 일반 축구장보다 규격 사이즈가 약간 좁은 공간인데요. 서울시 송파구 여성 축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쭉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자전거 도로가 성내천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고, 이 자전거 도로를 타고 약 한 7km 정도 쫙 남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10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남한산성 입구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 쪽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딱 4개월 남았습니다. 오늘이 2024년 7월 4일 목요일인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딱 4개월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에서는 7월 달에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전당대회를 열고, 민주당에서는 8월 달에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전당대회를 엽니다. 자, 공화당은 당연히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지지율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49% 지지율, 그 다음에 민주당의 바이든이 41% 지지율로 격차가 커졌는데요.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 전에는 49대 49 초접전이었는데, 대선 후보 TV 토론 후에는 격차가 49대 41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자신이 토론할 당시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취지로 심층 TV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 방식이죠.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에 선거인단들이 다 할당이 TO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는 인구가 3,400만 명 정도, 인구가 3,400만 명 정도 되는 캘리포니아주가 선거인단 숫자가 가장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캘리포니아주는 5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선거인단 숫자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 상위 12개 주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38개 주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자, 그래서 선거인단 숫자는 전체적으로 538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 538명은 계산 근거가 연방 상원 의원 숫자 또 연방 하원 의원 숫자 합산액과 같습니다. 합산 숫자와. 그래서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 숫자가 100명이고 또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438명입니다. 그래서 총 538명이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 숫자 플러스 하원 의원 숫자인데요. 그 숫자 538명이 미국의 선거인단 숫자와 동일하고, 다 잘 아시다시피 연방 상원 의원은 주마다 2명씩 선출하는 방식이죠. 각 주마다 2명씩이니까 50개 주 주마다 2명이면 50개 주 전체적으로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이고요.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3,400만 명 정도,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52명입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을 더하면 총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상원 의원 플러스 하원 의원 숫자는 54명이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가 54명인 겁니다.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연방 상원 의원 숫자와 연방 하원 의원 숫자를 합한 그 숫자가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50개 주 전체적으로 선거인단 숫자 상위 12개 주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38개 주에서는 패배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승자 독식제도, 즉 이른바 유닛 룰 시스템을 따르게 되는데요. 자, 그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선출을 할 때 한 표라도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체를 싹쓸이에 가버리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 숫자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숫자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을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 54명을 전부 다 싹쓸이하는 구조, 이른바 승자 독식제도 유닛 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선거인단 숫자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 50개 주 중에 상위 12개 주를 승리하면 나머지 38개 주에서 모두 패배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선거인단 총 숫자가 538명인데요. 그 과반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반수가 270명입니다. 270명. 그래서 상위 12개 주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281명을 확보합니다. 281명이니까 과반수인 270명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선거인단 숫자가 많은 상위 12개 주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그 다음에 뉴욕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그 다음에 버지니아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다음에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일리노이주, 이상 12개 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 TO 배정된 숫자가 많은 상위 12개 주에서 승리하면 나머지 38개 주에서 모두 패배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선거인단 숫자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 상위 12개 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이상 12개 주가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상위 12개 주입니다. 그래서 이 12개 주에서 모두 승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38개 주에서 모두 패배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동구청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곳 강동구청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50개 주 중에 상위 12개 주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면 28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과반수인 270명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4개월 후에, 즉 11월 5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은 선수 교체, 후보 교체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수를 교체할지, 즉 후보를 교체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아침 6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7월 4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미국에 있어서 최고의 국경일인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오늘이 2024년 7월 4일 목요일인데요. 미국에 있어서 최고의 국경일인 독립기념일, 즉 독립을 선언했던 1776년 7월 4일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그 독립기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즐거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원을 해보면서요. 촬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청역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강동구청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